자, 이제 비상교과서 공통수학 2 페이지는 17페이지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평행이라는 거는 중2 때 많이 했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 자체는 어떤 이미지냐면 되게 간단하고 얘만 좀 추가된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공식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2 때보다 깊이 있게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면에서 압력은 1기압이고 물속에서의 압력은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x미터 이제 이거 지점을 압력 y기압이라 할 때 x, y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 위의 직선으로 나타냈대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꾸며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었죠. 중2 때 뭘 배웠냐면 얘는 y절편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라는 건 뭐였는지 기억나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지금 x가 10의 증가합니다. 그때 y는 1이 증가를 하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식을 세웠었냐면 중2 때 10분의 1x라고 쓰고 y절편인 1을 추가를 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냈고요. 여기 이제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한 점, 그냥 임의의 한 점인 것 같아요.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자취에 관련된 개념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책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 하자라고 하고, 우리가 중2 때 배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놓은 거예요. 뭐 여기가 n이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놨는데,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이 점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되고요. 지나니까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에 관해서 이렇게 n 해놓고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n 냅두고 얘를 이항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1번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뭘 대입을 했다고요? y1-m x1을 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얘도 m을 가지고 있고 얘도 m을 가지고 있으니까 m으로 묶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x-x1이고 자, 그다음에 y1은 그대로 혼자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 y1을 또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식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기울기가 3이고 뭐 3,4를 지나는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이러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아, 기울기는 3이니까 3x, y절편은 모르니까 b라고 놓고 나서 3,4를 대입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b는 마이너스 5야. 뭐 이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놓죠? 마이너스 5야. 이렇게 했었어요. 중2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고1이 되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자면 이 공식을 암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이 공식을 암기하면 왜 편한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쓰고요. 빼기 여기 y1. 얘가 y1이잖아요. y1. y1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기울기 3 쓰고 x. 그 다음에 여기 x1 자리에다 3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3x-5가 나오죠.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고등학교 방법입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x1, y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는 우리가 많이 봤죠. 이렇게 x축에 평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그리는 거죠. 얘 이름은 y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숫자로. 왜 그런지를 보면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0입니다. 0. 얘는 기울기가 0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여기 이 자리가. 그러니까 얘가 싹 날아가기 때문에 y는 y1이다. 우리가 중2 때까지 봤던 y는 3, y는 4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공식은 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점을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면 y-y1 m x-x1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직선을 써라. 그럼 여기 y1 자리에 있는 1을 쓰고요. 기울기는 2니까 2 쓰고요. x 쓰고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플러스 3이니까 2x 플러스 6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y는 얘 부호 반대로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울기 0, x 빼기 5. 그럼 여기가 싹 날아가니까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중2 때 배웠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항상 기울기와 점을 나한테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도 준다는 거예요. 2점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점으로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점이 나왔을 때 기울기 공식이 뭐였냐면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는 거였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그 기울기 자리에다 얘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와요. x1, x2가 같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인데 여기가 같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모가 0이 됩니다. 분모가 0이 된과 동시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거죠. y축과 평행한 직선. 네, 그 y축과 평행한 직선의 이름은 뭐 x는 2,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알겠죠? 이것도 언제 배웠냐? 중2 때 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쓰던 그 공식에서 여기 기울기 자리만 이렇게 바꾸는 거고 x1과 x2가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x는 얼마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빨리 기울기부터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럼 1 빼기 6,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뺍니다.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5, 여기는 플러스 5.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y는 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공식을 다시 보면은 y1, x1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건 뭘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생님, 얘가 x1, y1이에요? 얘가 x1, y1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결론은 뭐다? 아무 상관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기울기를 구해놓고 얘로 할 거면 얘로 하고 얘로 할 거면 얘로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좌표를 여기 마이너스 2 부호 반대로 쓰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가로 열고 x좌표 쓰고 부호 반대로 이렇게 쓰고 나서 전개를 한과 동시에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x좌표가 동일한 라인 속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x좌표가 동일한 라인에 있다는 건 그냥 x는 쓰고 여기 있는 x좌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여기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절편이 a다라는 거는 a, 0을 지난다라고 해야 되고요. y절편이 b다라는 건 0, b를 지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생각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0, 0 빼기 b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쓰고 x 쓰고 그냥 y절편 b 써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공식을 배웠으니까 공식을 좀 써보자면 얘도 x1, y1이고 얘가 x2, y2예요. 그러면 둘 중에 좀 편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걸로.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로. 그럼 여기 0 빼고 a분의 b 쓰고 x 마이너스 a 쓰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x, 여기는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얘를 만들어 달래요.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보니까 1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없애야 돼요. 그럼 양변에다 b분의 1을 다 곱해볼게요. 우선 b분의 1, b분의 1, b분의 1을 곱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얘는 b분의 y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약분되니까 x고 얘는 1입니다.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뭘까요?를 보니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일까? 여기서 도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직선, 원. 근데 당연히 1차 방정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파트 할 때 연립방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함수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볼 때는 방정식인데 어떻게 볼 때는 1차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직선을 봤을 때 얘를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함수인데 1차 함수. y는 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어떤 함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쓰죠.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를 계속 섞어서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y는 꼴로 돼 있으면 보통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은 1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모두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1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정리가 되면 저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x, y 두 개 있어야 돼요. x, y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x, y가 있어. x 또는 y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x, y 있고 1차 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얘는 x 하나만 있으니까 5월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x만 있어도 되고 y만 있어도 되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좀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과 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걸 직선으로 치면 함수라는 표현을 뺐군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이 계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함수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안 쓰네요. 그래서 이 x는 5x는 4, x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얘도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재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조건이 필요 없는 거고 1차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x, y 하나씩만 있거나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얘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2차예요. 선생님 1차인데요? 가 아니라 문자에 곱해진 개수가 차수이기 때문에 얘는 x와 y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가 맞습니다. 자, 얘도 함수 맞네요. 함수라는 표현 미안해요. 계속 헷갈려서. 이게 함수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왜냐면 얘는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함수의 정의가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5분의 4인데 x값 하나인데 여기에 y값들이 여러 개가 대응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y값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가 아닌 케이스로 많이 나오는데 함수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이제 x는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이 개정 교육 과정의 의도를 그냥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내역량 키움 채움 나눔입니다. 공학 도구 입력 창에서 3x-y-2 그 다음에 더하기 k 하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을 입력했더니 k에 대한 슬라이더가 생기고 직선이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k에 대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직선들은 모두 한 점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점의 좌표를 말해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냐면 x 더하기 y-6은 0이다 와 3x-y-2는 0이다 왜? 교점입니다. 왜 그래요?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당연히 해야겠죠. k에 대한 슬라이더를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k가 어떤 변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뭐죠? 모두입니다. 모두라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이 어떤 값이더라도 어떤 값 k라도 모든 k 값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뭐에 관한 항등식일까요?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건 우리가 중2 때 배운 연립방정식을 풀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와 얘를 0이 되게 하는 그 해, 공통인 해를 항상 지나겠죠. k 값에 관계가 없이. 그 점은 그러면 교점은 교점이다 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뭐냐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방정식 1은 두 직선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됨을 설명하시오. 지금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라 했으므로 그냥 써줄게요. k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3x-y-2도 0이고 x 플러스 y-6도 0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0 곱하기 k는 0의 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제 다 설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평행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사장교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사장교의 케이블을 직선으로 생각하고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케이블 1과 케이블 2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딱 보더라도 얘는 여기가 0,6이고 맞죠? 얘는 여기가 10,0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0 빼기 10, 6 빼기 0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얘도 보니까 여기가 0,3이고 여기는 5,0이기 때문에 0 빼기 5, 3 빼기 0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하다 네라고 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다 구해놨고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조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면 m과 n, 즉 기울기는 같고 뭐예요?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얘를 만족을 하면은 평행한 거고요. 반대로 얘가 평행하려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중2 때 배웠지만 뭐예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그 두 직선은 뭐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두 직선은 기울기는 5로 같고 y절편이 다르므로 평행하다. 자, 그리고 두 직선 얘와 얘는 서로 평행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서로 평행하다라는 때 k 값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 직선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서로 평행하다는 한번 써볼까요?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는 같고 상수항의 비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중2 때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직선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 같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형식으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x의 개수의 비라는 게 뭐냐면 여기 x 앞의 개수가 k, 여기 x 앞의 개수가 1이니까 k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2라고 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2k는 마이너스 6, 즉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2k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6y는 kx 마이너스 9잖아요.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y는 6분의 k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6분의 k가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k와 6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정도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2,-1을 지나고 얘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하다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사실이 뭐예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죠. 이렇게 해놓고 3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 상황에서 평행하다, 즉 기울기는 같고 얘를 지나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얼마예요? 3이고 지나는 점은 뭐예요? 2,-1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걸 부반대로 쓰시고 여기 있는 3을 쓰시고 x 빼기 2라고 쓰면 되겠죠. 부반대로. 자, 얘를 전개합니다. 3x 마이너스 6,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지나고 다음 직선에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를 줬다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얼마라고 준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죠. 같으니까.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이거 두 개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부호는 반대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5.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보는데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3y는 2x 플러스 5다. 얘를 이항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2죠. 자,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2. 아니, 선생님이 습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식대로 쓸게요. 여기를 보면서 y좌표는 부호 반대, x좌표도 부호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개를 합니다. 3분의 2x 플러스 2 플러스 5. 따라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하네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을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을 임의의 두 직선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을 놉니다. 이 서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일 조건은 원점을 지나는 얘네들과 평행한 이거와 평행한 얘네들이 수직일 조건과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직에 관련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수직일 조건은 이거를 원점으로 통일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수직일 조건과 다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기울기만 관점을 보니까.
자, 그때 도입하는 게 있네요. 도입하는 게 뭔지 볼게요. y는 1이라는 직선과 x는 1이라는 직선을 도입을 하네요. 근데 이걸 왜 도입해요? 라고 하면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는 mx라는 직선과 y는 m'x라는 직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상황 가운데 이 점은요 1,m입니다. 왜냐하면 x 자리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m이 되고 이쪽은 반대로 뭐가 되는지 볼까요? 이게 y는 1이잖아요. 그 y좌표가 1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길이가 1이니까 y좌표가 1이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x값은 어떻게 돼요? x값은 m'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빗금친 색칠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아니 합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또 해야겠죠. 왜 합동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겠죠. 여기 수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가 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x가 됩니다. 여기도 x, 여기는 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점 x, 점 x가 되는 거예요. 점 x, 점 x. 여기 점 x, 점 x가 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점과 x의 합은 90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점 x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합동이죠. 그리고 각이 다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합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는 좌표가 m'분의 1인 거지 길이적으로는 마이너스 m'분의 1입니다. 자, 여기 이 길이는 m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m'분의 마이너스 m'분의 1과 m은 같겠죠. 양변에 m'을 곱하면 m'과 m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되게 중요한 공식이 나왔습니다.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배우는 개념입니다. 뭐다? 두 직선의 수직 조건입니다. 자, 두 직선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얘랑 얘를 곱했어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수직입니다. 얘랑 얘랑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수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도 많이 하냐면 수직이다는 역수의 부호반대다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요? 역수의 부호반대다. 자, 그게 뭔 말이냐? 아, 그 다음에 얘도 공식화해서 좀 외우고 다니거든요. 뭐냐면 x계수 곱 더하기 y계수 곱 0이다 이렇게 외우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전에 개정교육과정 전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냥 우리는 본질적인 것만 집중합시다. 자, 얘를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다 이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로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3분의 2와 k분의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k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요. k는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응용을 시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을 주네요. 그리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누구랑? 얘랑 수직인 애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를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맞죠? 수직이라 함은 역수의 부호반대입니다. 그럼 얘를요, 역수를 취하고 부호반대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고, 점은 얘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 쓰고 얘네들 집어넣고 계산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을 지나고 다음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수직이다의 개념이 뭐였죠? 역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쓰고 x 쓰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2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y는 그 다음에 얘 쓸 때 마이너스 부호반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 습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빨리 써야 되잖아요. 과정을 하나를 줄이는 거죠. 여기 7을 그냥 여기다가 부호반대가 아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왜요? 얘가 여기 있을 때 부호반대였는데 이항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x 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1인가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플러스 미안해요. 플러스. 자, 그럼 얘랑 수직이다를 이용해야 되니까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죠. 어찌됐건 기울기는 얘인데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역수의 부호반대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역수의 부호반대를 써주시고 지나는 점을 x 플러스 2 쓰고 부호반대 얘는 부호반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는 그냥 7이다 이렇게 쓰자고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죠. 2분의 3 더하기 7입니다. 따라서 y는 4분의 3x 2분의 17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선생님 아까 써먹으려고 했던 그 공식이 있었죠.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 개수의 곱이 0이다 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풀이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by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요, 좀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얘도 일반형으로 당연히 바꾸면 뭐 여기 프라임만 갖다 붙은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봐요. 평행하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즉 얘랑 얘는 같아야 돼요. 여기 이거 없애버리고요.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긴 같고 얘는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리를 바꾸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 A'분의 A가 되고 B'분의 B가 되죠. 얘랑 얘랑 또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C'분의 C랑 B'분의 B는 달라야 된다. 얘가 연결선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달라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증명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L과 L'이 서로 수직일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이 되려면요. 곱했을 때 0이다. X 개수끼리 곱한 것과 Y 개수끼리 곱한 거를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얘랑 얘입니다. 기울기의 곱이 얘랑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긴 B'B'이고 여긴 A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A' 마이너스 BB' 따라서 AA' 더하기 BB'은 0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명은 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